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권 남용에 반발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검사들이 실명으로 내부통신망 E+에 글을 올려서 추미애를 대놓고 공격하면서 내 목을 칠 테면 치라 고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소식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그동안 추미애의 폭주에 숨지기고 있던 검사들이 예. 분기탱천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망 E+에 거의 이제 100여 명의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그런 감찰권 남용 등에 반발하는 그런 글과 댓글을 올려서 추 장관 행태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단은 제주지검의 이한우 검사라고 아마 아주 젊은 검사인 것 같은데 그 글이 지금 발단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네. 이황우랑 누구냐 또 이래가지고 올리니까 이걸 받아 추미애 장관이 그걸 가지고 말이죠. 커밍아웃 해좀 좋죠 이러면서 그야말로 검찰 개혁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좌표 찍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전부 그 개혁 대상으로 해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뭐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 아닙니까? 말은 요즘 흔한 말로 겁박을 장관이 한 건데 이런 치사한 정말 졸렬한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검사들이 완전히 조롱당하고 우롱당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검사들이 그러면 잇따라서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검사들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지검의 이한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불을 지른 사람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죠. 이분이 2005년도에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분 아닙니까? 그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한우 이 검사 글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그 양반이 요새 할 일이 별로 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댓글을 많이 달리던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의 이한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한 42분 뒤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현직 법무장관이 최일선에 있는 평검사를 상대로 해서 좌표를 찍어갖고 공격하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색이 장관을 지낸 사람 또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격하면 너 두고 보자 이럴 수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국가 공직에 있는 사람, 공공연하게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 또 말하자면 워낙 요즘 법무장관이 전부 검찰도 자기 휘하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그 검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이건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직윤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만 검사의 글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체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예, 그럼 제가 장관님 SNS 게시글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훼손됐다고 밝힌 그 이한우 검사의 얘기가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시 장관님은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완호 검사의 글도 그렇고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도 정당한 반론이랄까 논리적인 글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한다 이 말이지. 네가 지금 커밍아웃 하네. 너 개혁에 반대하는 뜻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내 방침에 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지. 그 반발한다는 걸 너 커밍아웃하고 있지. 그럼 나는 알았어. 너는 개혁 대상이야 이 말이거든. 근데 아니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맨날 검찰 개혁 한다는 게 결국은 저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거는 정신적인 린치예요. 이런 짓을 예사로 저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세운다. 국민 누가 그걸 가지고 검찰 개혁 명분이라고 생각했으면 뭐냐? 아,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 맞네. 예. 그 사람들 지금 이 검사나 지금 최 검사 이야기하는 저대로 맞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그동안에 힘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좀 거부감 같은 걸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추미애가 너무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들의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분을.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런 최재만 검사 글의 댓글을 지금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까지 한 7, 80개 달았던데 오늘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전 장관과 현 장관이 좌표를 찍어서 평검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졸렬하다. 네. 또 신현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건. 네. 또 어떤 검사는 권력과 검찰 내 일부 세력이 야합을 해갖고 검찰 개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기다. 예. 검찰 개혁을 사기라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명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일반 평론가들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정도인데 일선 검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장관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검찰 내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검찰이 본래 이제 너무 검찰의 힘이 세졌다 이래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 그들 명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 이것이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만약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치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모든 걸 자기가 관장하지만은 수사에 관해서만은 검찰을 손대지 말라 이거거든. 사실은 검찰청법 8조 그게 뭐냐면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라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걸 기어이 해가지고는 지금은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을 지금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검찰은 정치화 됐다는 얘기죠. 이 짓을 해놓고도 지금 맨날 개혁 이러니까 아니 검찰이 몸담고 있는 사람 자기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이게 개혁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은 우리를 정치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지휘권만 하더라도 이 최재만 검사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지휘권은 원래 독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독일 법에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독일과 일본은 지금까지 발동한 사례가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사지휘권을 절제하는 것. 결국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라는 게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본질적인 취지와는 달리 추미애는 조자랑 헝칼 휘두르듯이 걸피다면은 수사지휘권을 지금 벌써 3번째 휘둘렀지 않습니까? 전에 인사권 휘둘러가지고 다 학살 인사를 했는데 그건 이제 카드가 끝났단 말이에요. 인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사지휘권도 지금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감찰권을 휘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요 정상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마인드가 이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도를 넘은 것 같아.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사실은 그 나치즘 그게 혹시 제한할까 봐서 바이마르 시대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법무장관이 그런 거 자기 나갔대요. 네, 나갔죠. 법무장관이 사퇴를 했죠. 수사지휘권. 그런데 추미애는 뻔뻔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수단 쓰니까 좀 그거 하다. 그럼 또 다른 수단. 완전히 이거는 뭐냐,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서서히 추미애 덕분에 국민들은 점점 오히려 더 검찰 쪽을 향해서 그쪽에다가 더 지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문 대통령 정말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덕이 되는 일을 한지 해가 되는 일을 한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검찰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방개혁 분자로 이렇게 찍히니까 검사들도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거 해도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노가 법물터시이 터졌는데 그동안은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은 지금 양상은 추미애와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갈등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추미애가 명분을 얻고 있는 일이라면 초임 검사들, 이게 젊은 검사들이 오히려 편을 들거든, 개혁에. 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은 뭐냐면 옛날에 검찰이 그 의식에 젖어 있다 이래서 오히려 그 개혁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일 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초임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거든. 이건 추미애가 얼마나 그동안에 무리를 저질러 왔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인심이란 게 말이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추미애가 지금 계속 스스로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랄까? 그런 식으로. 자살벌이라고 그러죠. 자충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검사들도 특히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검사로서 기계랄까 또 검찰 총수로서의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기가 100배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 무렵에서 또 특히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서 사퇴까지 해버리고 그 이후 감찰권을 발동을 지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하니까 김유철 지금 원주지검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윤석열 지검장 밑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특히 전파진흥원 그 사건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감찰을 내리니까 이 김유철 지청장이 추미애의 주장을 아주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또 2+에 올렸어요. 과거 같으면은 일개 지청장이 장관의 글을 대놓고 반박하는 일은 없는데 논리가 다 오히려 김 지청장의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부장 전결사항이면 부장 전결사항에서 끝나지. 그걸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지고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그게 다 자기들 전결사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당신 왜 책임 안 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정말 억지스러운 일이거든. 그런데 억지 감찰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예. 일종의 표적 감찰이고 별건 감찰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검찰들이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파면 너 결국은 나와 이거거든. 예.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이 그거야. 파면 그거 아니라도 딴 것 때문에 너 걸려 이거거든. 근데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에 계속 이제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사실 내부적으로 동요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랬을 때 윤 총장이 할 수 없이 그때 그렇게 이제 소신을 밝히는 거는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준 거지. 뭐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그냥 여러분들 그 소신껏 일해라. 나도 이렇게 당당하게 버티겠다. 나 비겁한 사람 아니야? 난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당신들 원칙대로 끝까지 가. 이런 신호를 보내준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들 오케이 우리도 우리 소신껏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대전 보고모고 지검을 방문한 것도 뭐 외관상으로는 그동안 부산과 광주 방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년을 해가지고 이번에 방문한 거다 하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다지기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하게 업무상의 출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제도 아주 일반 시민들도 윤석열 총장 뭐 힘내라 뭐 파이팅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 한 100명이 나와가지고 환영했다는 거 아니야? 검찰들 대전 검사들 그 검찰청의 구성원들이 100명씩 나와고 박수 치고 환영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보면 등 두드려 주러 갔다는 게 그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것도 추미애 장관의 이것 저 실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착이지. 뭘 잘못하냐면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 자꾸 구석으로 몰아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 죽이십시오 하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계가 있는 사람이 그냥 그 기계를 살리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전 거기 가고 하는 것도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지만 거기 가면 그 분위기가 뜨잖아요. 이제 또 대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JK도 가야죠. 그 분위기가 뜨면 그게 이제 추 장관, 저 사람 건드리면 자꾸 커지니까. 전에도 그러잖아요. 이미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올 때 건드리면 커진다. 그렇게 자기들 내부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교회 건드려야 크거든. 이거 알았어. 또 더 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솝우야인데 그런 이야기 있어. 헤라클레스 있잖아요. 그 엄청스러운, 그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 원에 가다 보니 앞에 사과 같은 게 뭐 하나 떨어져 있거든. 이게 뭐야? 밟아보니까 이만큼 커지거든. 또 밟아보니까 이만큼 커지고 난 집채만큼 커진다면. 그거나 마찬가지로 세상 인심이란 그런 거예요. 인심에 반하는 걸 자꾸 인심을 건드리면, 민심을 건드리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똑똑한 척 하면서 지금 바보로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인상은 좀 그래도 정치적 감각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윤석의 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지 말라 항구령을 딱 내렸어요. 자꾸 거론할수록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죽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쓰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니 추미애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런데 결국은 자기 발목 채울, 자기 족쇄 채울 그런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 막 죽여주니까 추미애 장관 저런 식으로 정신없이 가는데 저게 결국은 반감을 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국민 사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댓글 중에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뭐 같은 맥락인데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를 했고 MB 그 사건에도 당시 특수부 부부장으로 중앙지검 참여를 했던 아주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고 팽을당했어요. 토사구팽당해서 대전까지 있는데 어제 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법무부 감찰팀에 대한 파견 인사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모 씨를 연상케 한다. 최순실 인사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한 너댓 개를 지금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파견을 받는 모양이에요. 지방에 있는 좀 자기 편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감찰팀으로. 그런데 대전지검의 여성아동 범죄수사부 주임검사를 이제 파견을 받는데 거기에 이종군 대검 형사부장이 전화를 해갖고 당신 법무부 감찰팀으로 좀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검의 인사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났느냐 하니까 인사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검의 그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은 모르는데 형사부장이 미리 전화를 해갖고 당신 여기 발령 날 거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 추미애가 이종근 형사부장을 비서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종근이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청문팀장도 맡아가지고 지금 승승장구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라임 사건 그 3일 동안 감찰을 한 법무부 박은정 검사 감찰팀장 이 사람이 바로 또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입니다. 와이프예요.
그렇게 폭로를 해놓으니까 검사들이 말이야 지금 뭐냐 이게 최순실이 아니라 추순실이 나타났느냐 왜 인사를 비선으로 하느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에 윤석열 총장 인사 패싱하더니 예. 이제 모든 인사 말단 인사까지 다 패싱하는 거지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응? 최소한 또 대검에서 인사 관련 사항이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인사 과정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윤석열 하나를 내치기 위해서 이런데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솔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이 짓을 안 하지. 해서 정말 윤석열 당신은 우리하고는 같이 못 가겠어. 우리 정부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되면 불러서 당신 이렇게 하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해임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임 절차 밟으려면 지금 사실 명분이 이제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고 또 당신 나가달라 이러니까 윤석열이 그 성격에 나 못 나가서 이럴까 봐. 이래서 비겁하게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밀어가지고 자기 발로 나갔던 그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식인데 그거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나는 책임 안 져. 옛날에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말이죠. 손 씻으면서 이 사람 죽으면 나는 책임 없어. 이런 거는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손 씻으면서 나는 몰라, 나는 책임 없어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나라인지 왜 요번에 보니까 국회 그 대통령 들어가니까 이게 나라냐 뭐 들고 써 있대요. 피켓팅 하고 있대. 네. 정말 이게 나라가 왜 이래 하고 나훈아 가수의 글을 또 말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추미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 추미애의 그동안의 행태라든가 퍼스널리티, 성질로 봐서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SNS에 올린 게 그거 아니에요. 커밍아웃 하니까 좋다. 그러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복 인사라도 하겠다는 시사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게 뭐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좌천시키고 옷 벗기고 하는 것이 개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추미애 개혁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쳐내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꼼짝마 이래가지고 줄 세우고 줄 서기 싫은 놈은 나가 이거거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와서 검사들이 좀 기가 죽어갖고 깨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무슨 소리하고 지금 대놓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은 전혀 지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예를 들면 그런 인사조치를 하면은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전국 검사위원회를 한다든가 해갖고 검난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잖아요. 크죠.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제 검이 없어졌어요. 내 목처럼 달라두면 그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 판사도 그렇지만 검사도 취업을 나중에라도 변호사도 또 할 수 있잖아. 세상 바뀌면. 알고 평검사라는 것은 뭐 어디로 보내겠어요. 제주도에 가서 있던 뭐 어디 가서 있던 마찬가지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예, 저 이성윤이 같이로 검찰총장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복 치면 그것도 나중에 그게 나중에 정권받기 때는 예. 오히려 그게 훈장이 되잖아요. 예, 훈장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검사들이야 뭐 다 솔직히 말했으면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변호사 하지. 변호사 하면 또 저 사람 강단 있는 변호사도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 왕정 시대에도 사람을 다룰 때 지식인들을 다루는 거하고 일반 그 백성을 다루는 거 다르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식인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해. 네. 그냥 칼 휘두르면 뭐 다 날아갈 것 같아. 오히려 지식인들을 더 아주 막 대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지식인들을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추 장관도 아직 뭘 믿고 지금 있는 그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칼을 믿고 저러는 모양인데 그 칼을 언제까지나 자기 손에 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리수를 쓰다가 어떻게 보면 검찰로부터 왕따, 외톨이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검사들이 분기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미애가 더 이상 감찰권을 휘두르면서 무리수를 쓰다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막장으로 가는 첩경 가장 빠른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